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 내추럴 웨이브에 대해서 시술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작품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펌머가 이제 완전히 건조된 후에 지금 이렇게 컬감이 내추럴하고 풍성하게 나왔어요. 이제 보시면은 뿌리 쪽에는 볼륨이 밑에만큼 형성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펌머 자체가 크로키널 와인딩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말아 올라가는 와인딩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이제 볼륨감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밑에 이렇게 긴 머리를 아래부터 말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섹션을 이제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5등분 섹션을 나누어서 위에부터 와인딩을 말았어요. 그래서 방치 시간은 20분 정도 두고 중화 타임은 과산화수소로 10분을 두어서 웨이브를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컬을 했죠. 테스트 컬을 해서 뿌리 쪽에 웨이브가 원하는 웨이브가 형성된 걸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중화제를 도포하고 시간을 방치한 다음에 로드아웃해서 샴푸를 했습니다. 이 일반 웨이브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웨이브는 말랐을 때 완전히 건조를 해버리면 컬이 부서져서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하지 않고 두피 쪽에만 물기를 적당히 건조시킨 후에 밑에 컬을 잡아줄 수 있는 컬링 제품에 컬링 제품을 발라준 후에 그리고 자연 건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컬을 잡아줄 수 있는 약간의 그 세팅력 있는 제품을 바르셔야지 이 웨이브가 유지가 돼요. 반면에 열펌 같은 경우에는 젖어 있을 때가 아니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주는데 열펌 같은 경우는 완벽 건조가 기본입니다. 완벽 건조가 기본이어서 멀바를 완전히 건조한 후에 제품을 유분 있는 거, 세팅력 있는 제품이 아닌 유분이 있는 제품을 발라서 열펌으로 인해서 건조해 줄 수 있는 모발을 그 에센스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열펌과 일반 펌은 그런 손질 방법이 엄연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숙지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고객이 집에 돌아가서 홈케어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다시 미용실로 재방문하면서 컴플레인을 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홈케어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다가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펌어 할 작품은 히피펌이에요. 저번에 히피펌을 약을 도포하지 않고 마네킹에 와인딩 연습하는 걸로 처음에 시연을 했었죠. 오늘은 이 모발에 직접적으로 약을 도포하고 나서 와인딩을 하고 와인딩을 다 이제 펌어 시간이 지나고 로드 아웃하고 헹군 다음에 이제 나오는 실제로 펌어를 했을 때 나오는 컬감과 전체적으로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히피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방법이 크로키널과 스파이럴이 있는데 오늘 히피펌은 스파이럴로 말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럴은 나선형으로 꼬아지는 걸 말합니다. 노트의 모발이 이렇게 꼬아지면서 웨이브가 형성되기 때문에 뿌리의 볼륨과 밑에가 동일하게 웨이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뿌리와 밑에까지 웨이브가 동일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모발 숱이 없거나
모발이 힘이 없고 이런 고객들한테는 이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히비펌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죠. 이 머리는 히비펌이라고도 하고 트위스트 펌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또 스파이럴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문헌에 나오는 정식으로 된 용어는 스파이럴 펌이 맞는데,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전체 스타일에 맞게 용어를 이제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히피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히피 스타일이라고 굉장히 자연주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런 내추럴한 의상과 어울리는 스타일로서 이 펌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자연스러운 내추럴 웨이브를 형성하기 때문에 히피펌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피펌, 트위스트 펌, 그런 트위스트 펌, 히피펌, 또 이런 스파이럴 펌이라는 모든 용어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파이럴 펌은 로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빠르고 스피드하게 와인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와인딩을 한 모발에 분무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충분히 해주셔야지 약재가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약재를 너무 과하게 모발에 먹는 것도 문제할 수 있습니다. 나눈 다음에 오늘 스파이럴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말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등분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실제로 약재를 발라서 파마를 말 경우에는 사이드 부분까지 한 번에 말지 않고 후두부 먼저 말고 사이드는 나중에 말게 돼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이드에 있는 모발이 좀 더 가늘고 손상도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후두부를 먼저 말게 되면은 사이드 후두부를 말면서 사이드까지 같이 들어가면 사이드 부분에가 모발이 더 빨리 나와서 이제 이제 오버타임이 되면 손상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맙니다. 그래서 후두부 먼저 전체적으로 등분을 4등분으로 섹션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4등분으로 섹션을 나눴습니다. 고무줄 처리는 하지 않고 핀셋 정도는 핀셋을 고정해도 괜찮아요. 고무줄 처리를 하면 자국이 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핀셋이 꽂고 얘를 갖다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그리고 뒤에 후두부 가운데 센터로 나누어서 양쪽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4등분으로 나누었어요. 오늘 말 와인딩은 7호하고 그리고 6호 그리고 이렇게 5호로 말 거예요. 그래서 네이프 부분은 간은 7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 6호 그 다음 5호 이렇게 와인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프부터 약재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와인딩을 시작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혼자 와인딩을 하게 된 경우에는 다 발라놓고 밑에서부터 와인딩을 하기 시작하면 사이드 쪽에 이제 약을 바를 때는 이미 약이 발라져 있어서 오버타임이 돼서 모발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 말 경우에는 마르고자 하는 부분 약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와인딩을 할 겁니다.
보통 백 부분은, 백에서 네이프 부분은 네이프까지 이렇게 보시면 네이프에서부터 백 포인트까지 해서 두 단으로 나누시면 돼요. 두 단 정도 나누어서 바인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길게 같이 바인딩을 할 거예요. 뒤에는 이 백 부분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좀 덜 돼 있으면 분모를 하고, 네, 이제 우리가 섹션 로트의 크기만큼의 섹션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약을 바른 후에 빠르게 와인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로트 크기만큼의, 로트의 직경만큼의 섹션을 나누고요. 우리가 많은 방법은 이런 스파이럴 와인딩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말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맨 밑단을 이렇게 껴서 말고, 그 다음 이렇게 꽈서 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말게 되면 텐션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고 이 자체적으로 꼬임이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웨이브가 우리가 위에서부터 마는 것보다 조금 더 탄력 있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맨 밑단의 모발이 안에까지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 빠지지 않고 끝에 꼬임이 이렇게 완전하게 말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우리가 위에서부터 웨이브를 마는 스파이럴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웨이브를 했을 경우에는 끝에가 조금 덜 말렸거나 약간 펴지게 되면 조금 더 끝이 내추럴하게 빠지게 돼요. 내추럴하게 빠지게 되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마는 거는 조금 끝이 땡글땡글하게 말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제 머리도 끝이 거의 쭉쭉 뻗었죠. 끝이 거의 안으로 탱글하게 말리지 않고 쭉쭉 뻗었어요. 이제 이렇게 마는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럴로 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밑에서부터 말아 올라가게 되면 밑이 땡글땡글하게 말리는 그런 웨이브가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고객의 취향이나 디자이너의 그 디자이너 감성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와인딩 하는지 방법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부터 마는 스파이럴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마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와인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꼬임을 이렇게 살짝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꼬임을 살짝 줘야지 머리가 뿌리 쪽에 좀 더 탄력있게 나와요. 그 다음 파마지를 한 번 감고 두 번 감는 책갈피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와인딩 파마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로트를 중간 부분에 대고 말아줍니다. 그래서 모발 끝쪽에 왔을 때 파마지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여며주고, 마지막에 뿌리까지 감싸줍니다. 그렇게 해서 고무줄을 한 번 감고 두 번 걸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시 하시게 되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이런 스파이럴은 와인딩을 마는 로트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이제 조금 더 스피드하게 이거를 연습을 해서 트레이닝이 된 후에 사람 머리를 말 수 있어요. 그냥 사람 머리를 말았다가는 그렇게 이제 연습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면 전부 다 머리가 오버타임 돼서 굉장히 머리가 손상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약재를 바르고 한번 바인딩을 해볼게요. 손바닥에 이렇게 모발을 올려놓고 위에서부터 약재를 골고루 충분히 담아서 빗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꼬아준 후에, 지금 이제 약재가 많이 묻어서 모발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약이 좀 미끄덩미끄덩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빗질을 뿌리에서부터 골고루 하고 이때 반대 방향으로 모발을 꼬아준 후에 파마질을 대고 뿌리까지 꼼꼼하게 갈아서 올라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꽈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와인딩을 감아줍니다. 지금 이렇게 말았을 때 끝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고무줄에다가 껴주시면 무리 없이 와인딩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단 지금 와인딩을 완성했어요. 그 다음 단 백포인트에서 2역백까지 연결을 해서 다음 단을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마르면 분무를 좀 도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약을 그 손바닥을 모발에 얹어놓은 상태에서 약재를 도포해서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해서 바닥에 뚝뚝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적은 양이 묻어서 모발에 골고루 묻지 않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약재가 충분히 묻어지면 파마가 그만큼 작용하는 속도도 빠르고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약재를 충분하게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말까요? 보면 맨 밑단은 저쪽 방향으로 말았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근데 뒷단은 저는 반대 방향으로 말 거예요. 바로 윗단은. 이렇게 하면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반대죠. 잊어버렸네요. 하다 보면 이렇게 방향이 자꾸 깜빡 잊게 돼요. 근데 조금씩 잊어서 다른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이드 부분만 양쪽이 똑같이 하시면 뒤쪽은 크게 무리가 없으세요. 근데 사이드 부분은 방향이 바뀌면 안 되겠죠, 양쪽이. 많은 방향하고 반대로 꼬임을 주고 약이 굉장히 미끄덩 미끄럽네요.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말면은 굉장히 미끄러워서 쉽지가 않아요. 파마지가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긴 거는 더 편하겠죠. 그죠? 짧은 거보다 파마지가 빠지질 않아서 좀 더 안으로 잘 말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밑단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파지는 단단하게 좀 염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인딩하고 다음 단을 또 4cm 정도 4에서 5cm 정도 4c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4cm 정도로 다시 섹션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6코를 말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분무를 조금 더 충분히 해주시고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여기부터 약을 바르고 나서 저쪽으로 바를게요. 빗질을 곱게 해주시고 또 빗질을 해서 약이 이게 묻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충분히 묻혀져 있어야 돼요. 약이 모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묻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코를 이용해서 와인딩을 합니다. 이제 이런 트위스트를 말 때는 머리가 그 로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모발을 꼬는 과정이나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모발이 당김이 있을 수 있어요. 모발이 굉장히 많이 당길 수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모발이 당기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수시로 당김이 있는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섹션을 나눌 때 옆에 있는 모발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섹션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섹션을 나누지 않으면 그 모발 한 가닥이 당겨서 고객이 엄청 불편해요. 우리가 왜 모발을 이렇게 뭉치로 잡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데 한 가닥 잡아 당기면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 당김이 최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을 나눌 때 모발이 당겨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번 시간은 1교시 이걸로
마치고요. 바로 2교시에서 계속해서 와인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